세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돈 나오는 구멍을 어디서 그러면 만들어 볼까라는 건데, 왜 안 넘어가지? 아, 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 현금 흐름의 4분면 4개의 영역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ESBI. 저는 이 영역, 봉급 생활자로 20년 생활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이 ES 영역에 있기보다는 정말 B 영역, 비즈니스 오너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잘했던 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나갈 때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메이가 B 영역,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왜 그럴까? 왜 그게 가능할까? 아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메이는 너무 간단해요.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와 최종 소비자인 나의 관계는 다이렉트 셀링 관계고 단순히 소비자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최종 소비자인 우리는 파트너십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쓰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소비만 해도 되고 부업으로 해도 되고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회사가 최종 소비자인 나에게 광고 유통하고 회원 모집할 수 있는,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길래 이런 권리를 줬을까요? 네. 1959년에 리치 앤 제이가 리퀴드 오르가닉 클리너라는 액체 유기 고농축 세제, 생분해성 고농축 세제를 판매하면서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네. 우리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광고 유통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 사업의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철학이, 비전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창업 인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소비자들, 그 다음에 사업자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유통 구조의 혁신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통 구조만 보더라도 그 제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대비 가격인 것인데, 유통의 구조상 아메이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가 없어요. 터무니없이 비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제품을 다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제품을. 그리고 이 제품들을 오늘 하나하나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특징은 Best of Nature, Best of Science, Best of You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최고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나가 소비자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필품 쓰는 소비자인 거고, 어딘가에 가서는 사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소비자가 그 아메이 마트와 아메이가 아닌 다른 마트에서 소비를 할 건데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아메이 마트에서 살 때와 다른 마트에서 살 때. 일단 캐시백 면에서 다른 데는 0.1에서 1%인데 아메이는 3%에서부터 21%다. 왜냐? 연예인한테 가는 광고료, 유통비가 우리 소비자한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백의 형태도 다른 데는 숫자, 점수로 쌓아주는 반면 아메이는 현금으로 매월 14일 날 보너스 요율표에 의해서 준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데는 나 혼자 쓴 것만 적용이지만 아메이는 라인별로, 팀별로 공동구매 혜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데는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만 보증을 하고 책임을 하는 거지만 아메이는 그 이상의 그 수준인 어떤 주관적인 만족까지도 보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메이의 이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품질 보증 제도와 만족 보증 제도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큰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회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다른 데서는 아무리 싸게 산들 1+1으로 산들 소비는 지출에 불과하고
아메이는 소비가 수입으로 다시 환원되는 프로슈머 개념이더라.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기회적인 면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는 내가 이거를 소비 이상의 부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근데 이렇게 좋은 아메이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단계다, 뭐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답은 다 나왔어요. 아메이로부터 1, 2, 3, 4, 4명이 가입돼 있다라고 했을 때 순서가 1번 스폰서, 2번 나의 자리에 다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연결한 내 친구와 내 가족. 자, 1, 2, 3, 4, 4명이 치약을 하나씩 동일하게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퀴즈, 누구로부터 구매를 하는가? 답을 해보실까요? 누구로부터 구매를 할까요? 아메이죠? 그 다음에, 아메이. 예, 그 제품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내가 아메이로부터 제품을 떼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마진이 몇 %냐, 너가 사는 가격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너 매장은 어딨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번, 2번은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3번을 물어봤을 때 정말 저는 3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1, 2, 3, 4가 이번 달에 똑같이 20만 원어치씩 주문을 할 경우에 이 20만 원은 의무량이나 할당량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20만 원어치씩 주문했을 때 누구의 통장에 보너스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 나. 네, 우리는 이미 다 학습된 분들이기 때문에 2번이라고 답을 하는데 1번, 2번을 제대로 얘기를 해놓고도 전부 다 1번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1번이라는. 네. 왜냐하면은 아메이로부터 직거래를 한 거고 동일한 가격으로 산 건데 아메이가 약속을 한 게 뭐냐면은 소비자인 당신이 광고 유통하고 회원가입을 해라.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기회를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헌도가 제일 많은 내가 나한테 보너스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스폰서보다 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나 이하의 AP는 소비만 했기 때문에 6,000원, 스폰서 12,000원, 나는 24,000원 들어가는 이 계산은 그냥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날 뭐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 위에 있는 스폰서를 지워봤어요. 지워보더라도 나의 수입과 AP의 그 수입은 보너스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AP 요 정도 3명 뭐 4명 이렇게 정도만 있는 모델이 아니라 충분히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브론즈 빌더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파운더스 에머럴드를 성취를 해서 내년에 2024년 아메이 글로벌 65주년에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걸 다 목표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브론즈 구조인 거예요. 브론즈 구조. 이제 왼쪽 편에 그 보너스 나눠주는 차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가장 핵심 그 출발점은 뭐냐? 내가 소비자고 나부터 바꿔 쓰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나부터 바꿔 쓰는 소비자.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 3명을 찾는 게임이다. 나와 같은 사람 3명을 찾기. 그래서 내가 3%를 하고 나와 같은 사람 3% 하는 사람 3명을 찾아서 내가 9%가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고 이럴 때 보너스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3명이 나와 같은 사람 3명이 그 찾아줬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3명을 찾도록 계속 복제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복제와 축적. 그래서
9% 하는 사람 3명이 다시 또 3%를 하는 사람 3명씩을 만들었을 때 전체 나는 15%가 돼서 브론즈 빌더가 돼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구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SP에서부터 플래티늄, 파운더스 PT까지 가서 연봉이 이제 5천에서 6천만 원. 그리고 해외여행 자격이 점수가 됐을 때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크루즈로 가기 위해서는 에머럴드, 파운더스 플래티늄 세레그가 있는 에머럴드에서 파운더스 에머럴드까지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8천에서 한 1억 원 정도.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이런 그림. 너무 심플하죠? 네, 제가 설명한 거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메이를 나 혼자 하는 거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그 훌륭한 기회를 주는 아메이라는 회사, 그리고 김일도 오용호 리더님이 만드신 한국 아메이의 처음에 그 뿌리를 내려서 시스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날 정말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큰 그 아메이를 이루신 그 김일도 오용호 리더님으로부터 시작된 월드와이드 드림 빌더스 코리아라는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배우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오는 용어죠.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탱크화를 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는 거냐, NNB, 너츠 앤 볼트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15분인데 지금 딱 14분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다 했습니다. 네. 네, 끝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뉴 에메랄드 된 소감 잠깐 네. 1분까지도 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 제가 이제 제 얼굴 보이나요? 네, 네.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정말 가장 잘 나갔던 시기였지만 가장 상실감이 컸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만나서 설명을 들었을 때 반대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알아듣고 이거는 내 사업이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정확한 될 수밖에 없는 플랜이다라고 정말 저는 확신했었어요. 이거 내 사업이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메이가 너무 안 됐어요. 초기 세대그 집중해가지고 다 안 한다라고 못 알아듣고 해가지고 이제 한 레그만 살아남고 나머지 두 레그를 가지고 정말 막 지지부진 막 진짜 구질구질하게 막 터널의 시간을 그냥 막 거쳐왔는데 제가 그 시기를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메이가 된다라는 확신, 아메이는 100% 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은요, 단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에메랄드 된 게 보면은 제가 초기에 다 씨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 STP하고 그때 다 씨 뿌리고 그 이후에 못 알아듣더라도 정말 CLTC를 수업 들어갔을 때 오용호 리더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죽은 송장도 건드려봐라. 예.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결혼 4번 한 여자도 막 계속 만나고 막 누구도 만나고 막 했는데요. 이번에 그 10년 동안 안 됐지만 9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그 6개월이 제일 잘 됐어요. 제 아메이 히스토리상 그 6개월 가지고 이번에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내가 내가 끈을 놓지 않고 또 도전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게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겉이 화려해 보여도 저는 아메이만한 게 정말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를 이제 믿고요. 또 도전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당근이고 또 다이아몬드까지 도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 에메랄드 달성하신 우리 유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간단 명료하게 임팩트만 딱 주셨거든요. 세상에 어떻습니까? 토끼도 알고 있는 산발이. 저희가 못하면 안 되죠. 세상에 토끼도 한다는 그 산발이를 교토삼굴. 토끼도 하는데 저희가 못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쵸? 산발이 죽어도 산발이 죽은 송장도 건드리자. 네, 정말 명언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2SPQ를 달성하신 이은경 리더님의 와이아메이 시간입니다. 이은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ABO 2SP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오영욱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좀 약간 사무직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저희 남편을 만나서 6개월 만에 어디에 그렇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결혼 10년 차로 이렇게 두 아이의 9살과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평범한 주부입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 아메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스프링과 이 앰모스피어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임신을 하고 좀 입덧으로 좀 이렇게 집에서만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시기에 어느 날 남편이 이 두 개와 함께 이 두 가지 제품과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청정기와 정수기라고 해서 제가 그러자마자 바로 얼마야 그랬더니 25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왜 샀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정수기를 좀 우리 집에 좀 달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정수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물을 계속 끓여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정수기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어디 거야? 왜냐면은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이나 LG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거야? 그랬더니 아메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이를 몇십 년 전에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조금 하셔서 하시다가 그만두신 그런 일화가 있어서 좀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단계,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다단계라든지 피라미드 아니면 사세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막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사가지고 왔으니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제품이. 그래서 제품을 계속 써보고 있었던 후에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서 하는 대구인가요? 크리스마스 랠리를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임신을 해서 거의 만삭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주말에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가서 밤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본인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한번 갔다 와봐 하고 보내주고 나서의 결과는 나는 아메이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이 저희 남편의 상사로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상사는 지금은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저희 남편이 되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믿는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이곳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런 때문에 그래 뭐 그분이 알려주는 거면 이상한 거 아니겠지. 그러면 열심히 해봐. 대신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집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빠 혼자 열심히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말고 이제 남편은 홈미팅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곳을 조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홈미팅 자리에 제가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가려고 했다가 제가 좀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퀸 미팅을 한다. 거기 요리하니까 한번 가서 맛있게 먹고 그냥 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저는 워낙 요리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요리를 보고 되게 신기했고 이런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듣다가 보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은경 씨는 남편이 언제까지 돈을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요? 평생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남편이 뭐 아플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꾸준히 벌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철없던 그런 아내였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꿈이 뭐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동안 꿈이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꿈이라면 현모양처 결혼을 해서 일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서 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저축을 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알콩달콩 사는 게 저의 꿈이라면 꿈이었고 또 뭐 그렇게 또 마냥 그냥 '잘 살고 싶다.' 막연하게 그냥 '잘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축을 하면은 돈을 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 돈으로 계속 그걸로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미팅장에 제가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큰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한번 나와 봐라."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나가면은 아기도 봐주시고 밥도 사 주시고 그리고 흔히 밖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또 뭐 건강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아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간간히 들으러 다니다가 저희 아이가 돌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바로 그냥 던져 버리고 이런 미팅을 다니면서 제가 사업을 좀 결단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다니다가 제가 꿈이라는 거를 좀 찾았어요. 아까 제가 꿈이 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미팅을 다니다가 제 꿈이 하나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좀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좀 집안이 안 좋아지시면서 조금 힘들게 제가 일을 하면서 알바도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힘들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저희가 부모님이 아직은 조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가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하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흔쾌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렇게 말하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은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되게 좀 매몰차게 했던 나쁜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아니면 아프실 때나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는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또 생겼고요. 또 아이들의 꿈을 또 짓밟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좀 컸을 때 "엄마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 이거 해 보고 싶어요." 했을 때
못 시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팅이나 저희 스폰서님을 보더라도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좀 남편의 자유가 조금 저한테 또 남편이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기술 영업을 하는 직업이라 좀 운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방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지방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이 남편을 빨리 여기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좀 졸음운전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랑 아이가 타고 있는데도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랬으면 저렇게 가족들을 태웠는데도 졸음운전을 할까라는 생각에 남편을 빨리 회사에서 꺼내주고 싶은 그런 게 저희 꿈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의 이름을 찾는 게 좀 저희 꿈입니다. 그동안은 소연이 엄마, 아이의 엄마 아니면 남편조차도 제 이름을 안 불러주더라고요. 남편조차도 제 이름을 안 불러주고 와이프 마누라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미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저의 이름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속에 이런 잠재력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점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제가 조금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고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예전에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면서부터 좀 이런 저의 잠재력을 조금 발견한 것 같고 제 안에 아직도 수많은 그런 저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이 꿈을 꾸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눔입니다. 저는 나눔이라는 거는 그냥 물건 같은 거 나누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전에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마트 같은 데서 대용량으로 사서 다 나눠주고 이런 나눔 같은 거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TV에서 뭐 화제라든지 그런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제가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 김일동 오영훈 리더님을 통해서 이 컴패션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지금 한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재단에도 제가 지금 아이들의 이름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꿈은 이 컴패션에서 10명, 20명, 1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 게 저희 꿈이고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과 이 꿈을 같이 나누고 이런 기회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되겠어? 아,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고 미팅에 갔을 때도 사업 설명을 앞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실 때 저분은 스펙이 좋아서 잘하셨겠지. 저분은 2세니까 잘하셨겠지. 저분은 돈이 많으시니까 잘하셨겠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미팅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막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하게끔 바뀌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희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저는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꿈도 생기고 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이 수단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오프라인 미팅도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미팅도 하고 있고 저희 팀끼리도 또 하고 있고 퀸 미팅도 줌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1대1로 퀸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가고 서울도 가고 좀 저도 원래 아이가 조금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달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메이 김희주 리더님 항상 말씀하시죠. 날날 아메이 건달. 저는 미팅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팅만 다니고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제가 미팅만 100% 참석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미팅만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미팅에 그것도 3선에 무조건 앞에 앉아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지고 갔는데 정말 미팅만 다녔던 거죠. 정말 아메이 건달로 그렇게 계속 다니고 SP를 계속 SP 한 번 하고 회계연도 마감하고 SP 한 번 하고 회계연도 마감하고 제가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도 이제 SP를 큐를 들어가고 나서 또 퐁당퐁당 하면서 제가 또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를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저희 아이는 항상 같이 들어와요. 저희 아이가 출석 체크를 꼭 항상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이럴 때마다 엄마 근데 엄마는 언제 핀 가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메이 뭐 본사에서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도 저렇게 그 제한이 있잖아요. 플래티늄 이상,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만 그 현장에 참석하고 저희는 유튜브로 보는 그런 자리에 엄마는 왜 저기 안 가? 라고 하는 그런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엄마 이제 갈 거야. 엄마 곧 갈 거야 라고 하고 저희 둘째 딸은 3살인데 아직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줌 미팅을 할 때 저희가 외칠 때 항상 이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삿포로 하면 항상 이렇게 제스처로 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회계연도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월 달에도 된다는 생각만 하고 같이 스폰서님과 같이 함께 뛰면서 2월 달에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회계연도에는요. 지금 산발이에 집중을 하면서 레그 후원을 하면서 플래티늄 마감하고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 지금 계산을 하니까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도 받고 아직 삿포로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 삿포로까지 할 수 있는 2023년에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24년 회계연도에는 그 세르그 산바리를 통해서 에머랄드 파우너스 에머랄드까지 해서 고 직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언제까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인쇄 수입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연금성 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요. 꼭 해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리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이 넘치는 이은경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메 사업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부모님도 생각하시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정말 아메 사업을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과 주변 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요. 요번에 뉴 플래티넘을 달성하신 박미자 리더님의 와이아메이 시간입니다. 박미자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피티 박미자입니다. 들리시죠? 네. 네. 저희 와이아메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멋진 아메이 사업을 다지면서 전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되셨나 봐요. 제가 한 게 아닌데. 네. 다시 할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발표할 내용은 15년 전에 만난 아메이, 다시 만난 아메이, 저의 강력한 Y 아메이,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소망 순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 15년 전에 지금의 스폰서이신 작은 어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1년간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미팅 참석을 하고 홈미팅도 하고 개인 후원도 하고 나름 그때는 8코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쓰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5년, 16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쯤에 저의 친척분의 장례식이 있어서 갔는데 스폰서이신 작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 잊혀졌던 15년 전 저에게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 주었던 스폰서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전에 놀러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스폰서님은 아메이라는 큰 흑심을 품고 철원에서 냉큼 오신 거예요. 정말 큰 흑심을 품고 오셨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면서 바뀌어진 수익 구조를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단호하시고 자신감 있게 저에게 STP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척 당황도 했지만 제 안에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현실 점검, 꺼내기도 어려웠던 현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접어두었던 꿈이 터치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만난 작은 어머니의 만남과 그리고 들고 오신 큰 아메이라는 선물을 저도 냉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22년 4월에 만나고 22년 작년 5월에 바로 사업을 결단을 했습니다. 사업을 결단하자마자 스폰서님이 CCHH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탱커화로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님이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매일 3개 이상의 음원을 제가 찾아서 막 들었어요. 제가 이 음원을 잘 들었던 이유는 15년 전에는 음원을 들으려면은 테이프 있었고 막 무엇인가 돈으로 사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틀기만 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서 제가 음원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구나 해서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메이 회계연도가 9월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6, 7, 8월 골든타임 그러시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본사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SLM이라든지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회계연도인 9월부터 인생 처음 SP를 달성해서 2월까지 쭉 PT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달 달려오는 시간들이 무척 힘겹고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달려오는 순간에 천천히 가볼까? 쉬었다 갈까? 좀 앉았다 가볼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의 심정으로 페달에서 발을 떼면 쓰러진다. 뒤에 든든한 나를 붙잡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며 흔들흔들 하면서도 페달을 굴린 것처럼 PT 가는 과정이 비슷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고 싶고 천천히 가고 싶었지만은 넘어질까봐 그만둘까봐 이것이 무서워서 그냥 스폰서님 믿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PT에 도달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스폰서님의 강한 이끌어 주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 성함이 황혜원 스폰서님이신데 저희 스폰서님은 파트너들에게 굉장한 배려심이 있는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SP를 여지없이 타협 없이 무조건 달성하게 하시는 굉장히 무섭게 밀어붙이시는 힘도 있으세요.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PT를 달성하고 아메이를 하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저의 Y 아메이였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왜 했을까가 없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제가 15년 전에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만뒀지?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말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파트너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왜 그만뒀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아무런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제가 그만뒀던 이유는 나에게 강력한 와이아메이가 없었구나. 절실히 와이아메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둔 이유가 저에게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아메이의 큰 자산은 와이아메이라는 것을 제가 PT를 달성하면서 다시 아메이를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골든타임이라면서 본사에서 미팅을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무척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서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심어주자. 이 선서를 하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구 뛰었습니다. 26년 25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교회에 총각 전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20년 전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저의 와이아메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며 물질과 인간관계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떠나는 성도들을 보곤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지만 그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팅에서 선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진리 이것을 읽는 순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품고 사업을 하고 결단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이 아까 20년 전에 있던 얼굴의 2명이 후원이 되어서 지금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와이아메이의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물질의 자유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대로 살고 싶게 하는 것이 저의 와이아메이의 첫 번째였습니다. PT를 가는 중에 쉬고도 싶고 천천히도 가고 싶고 했지만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의 와이아메이는 세 남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이런 기억이 나네요. 아이들에게 배달 우유를 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연년생인 남자아이들이 있었는데 학습지를 해주고 싶었는데 학습지를 해줄 여유가 없어서 큰아들에게 연필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지웠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쓰게 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스티커를 붙이면 제가 꽉 눌러서 못 붙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뗐다가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큰아들은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기 때부터 공놀림이 너무 잘하더니만 체대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딸은 학교에서는 방과후에서 플룻을 배우더니만은 엄청난 큰 데에 가서 대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룻을 전공하고 싶대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이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후원하지 못하고 말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막내 딸은 대학 졸업 예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온 것 같지만 아이들과 대화 중에 아이들의 꿈을 또 발견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 다니면서 석사를 하고 있는데 박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고
둘째 아들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알바를 안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글로벌한 막내딸은 너무너무너무 글로벌해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메이 속에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저의 무너졌어요. 와이파이가 완전히 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실게요. 음성어. 들어오셨어요. 박미자 리더님, 네, 네, 다시 해주세요. 네. 마지막 네. 세 번째 아메이 들어가겠습니다. Y 아메이. 저희 남편이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은 시골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아메이 킹크구로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해드리면서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그들에게 잠깐의 쉼을 드리고 평안을 드릴 수 있는 거액의 헌금을 하고 오는 것이 저희 마지막 세 번째 Y아메의 꿈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메이 사업 속에서 때론 시들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 꿈 그리고 많은 이들의 꿈은 없어진다 생각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할 수 없거나 밤을 지새워 연구해야 되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안 해보던 일, 하기 싫은 일과의 싸움인 듯 합니다. PT 달성한 지금부터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안 해보던 일, 더 하기 싫은 일과 그 전쟁 속에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꼭 심어주는 멋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고 에메랄드! 지금까지 저희 Y 아메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동이고요. 정말 함께 성공하고 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니까 리더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Y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네, 리더님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는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는 오영호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옥입니다. 여러분들의 Y 아메이를 들으면서 저도 또 예전에 저의 Y 아메이가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오늘 일단 류혜상 리더님 시간 딱 맞춰서 또 칼같이 그냥 사업전병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도 다 훈련이잖아요. 안 시키면이 아니라 이제 자주 시킬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또 Y 아메이도 진짜 내가 곰곰이 아마 우리 이은경 리더님이나 박민자 리더님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거 Y 아메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서 더 내가 이런 거를 원했었구나. 이게 내 꿈이었구나. 더 생생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부들 그래요. 처음에는 나 이런 것만 안 시키면 내가 혼자 잘할 텐데. 그리고 막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 그런 거 안 시키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선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포를 하면 내 입에서 나온 걸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포한 사람이 결단하고 행동하지 선포 안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없대요. 그래서 왜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 보면 될 때부터 나는 꼭 해낼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공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자가 나온다는 그 줄에는 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 줄에 쓰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선포하시면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부모님에 대한 그 꿈, 드림 다 있으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어머니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은 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가 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되게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너는 저쪽 식구다 그래가지고 친정집에 자주 못 가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다 계시고, 친정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시면서 저의 미래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인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아버지가 벌어준 걸 아끼고 아끼면서 자식들을 키워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뿔뿔이잖아요. 그리고 정작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일이 없고 집에 계실 때 정말 아버지를 막 모시고 뭐 이렇게 막 뭐 매일같이 아버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 아들은 더 안 하더라고. 그나마 그래도 딸이 낫지.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가셨어요. 아프셔서.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뭔가 그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뭐 부인한테도 그렇고 미안한 감을 가지시는지 빨리들 그렇게 세상을 가시더라고요. 여자보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가시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94세까지 계셨으니까 좀 했는데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아,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 안 하면 나도 언젠가 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만 남편이 일을 못해서 아프거나 그래도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냥 만약에 언젠가를 준비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 미래도 진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한계점이 딱 왔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이제 아메이가 들어왔고요. 아메이를 듣고 정말 사업 설명을 듣고 뭐가 있는 거긴 같은데 전부 다 첫 번에 예상대처럼 깨지진 못했어요. 그냥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6개월에 걸려서. 근데 그 6개월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왜 교육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꾸준히 미팅에 참석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서도 꾸준히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깨우쳐지지가 않을까.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커졌어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 3개월 한 3번 들어보고 자기가 못 깨우치면 이거는 난 못하는 안 되는 거야 뭐 못하는 이러고 그만두는데, 지금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였던 거야. 못 알아듣고 깨우치지 못했음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6개월을 쫓아다녔다라는 거. 6개월을 쫓아다니고 나니까 어느 날 그게 참 안개처럼 걷히더라고. 그때 이제 6개월 뒤에 이게 안개처럼 걷히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꿈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김을 뚫리다가 깜짝 놀랐죠. 왜? 제가 김을 뚫리다 맨날 내 사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나 한국 가겠다. 가서 아메이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우리 어머니한테 저를 아메이가 하게 해야지 아메이 못하게 하면 저는 돌아갑니다.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하면서 정말 아메이가 신문에 나고 막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고 그럴 때 어른들이 얼마나 그거 걱정이 되셨겠어요. 말리시고 그럴 때 울면서도 또 야단치 치면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듣고 또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나가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서 해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 때는 열심히 하고 나면 그냥 신문에 한번 뚝 때리고 나면 다 없어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거를 몇 번을 걸쳤는데도 제 머릿속에
그래, 모든 10년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 거 되는 거야. 10년은 지나가야 돼. 정말 그 마음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10년이 되니까 제가 FCA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둘이 정말 죽기 살기를 하면 5년이면 다이아몬드는 되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5년 되니까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제가 거의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3월 4일 날 윤영미 리더 특강 들으셨죠? 전부 몰입에 대해서 들으셨죠? 맞아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집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험 공부들 다 해보셨죠? 저는 정말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시험 공부 때도 몰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몰입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스케이트를 탈 때. 제가 이제 생일 선물로 피겨 스케이트를 중학교 2학년 때 선물로 받은 거, 아니요. 중학교 1학년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겨울에. 근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또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어떻게 보면 남들은 공부하라 그러는데 저를 스케이트를 하죠. 설마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탈 줄은 모르셨나 봐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스케이트를 타고 동대문, 그때는 동대문 거기에 동대문 운동장에 거기 아이스 드링크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점심 먹고 가서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스케이트를 타고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 혼자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고 저녁 먹을 때 돼서야 문 닫을 때 돼서야 들어와요. 그 운동장 이제 그만 다 나가라고 그럴 때까지 그렇게 그냥 정말 방학이면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을 한 거. 그 돈 아끼려고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거길 가고 베른베이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몰입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학교 공부도 몰입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1등도 못하지. 공부를 그때 썩 잘하지를 못해. 몰입 왜 해야 되나? Y가 안 생기는 거야. 왜 해야 돼? 여자들은 시집가면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걸 먹고 살잖아. 근데 왜 왜냐면 제가 본 건 엄마밖에 못 봤으니까. 그때는 다 여성들이 집에 있었지. 여성들이 나가서 돈 버는 걸 못 봤으니까 왜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학을 가서 그때 제 꿈은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해서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 부모한테 엄마가 주는 용돈이 신통치를 않았어. 애가 5이니까 신통치를 않은 거야. 그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난 졸업하자마자 나는 직장 다닐 거야. 그리고 29살에 결혼할 거야. 아주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참 기밀뚜리더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23살에 시집을 가버렸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 해보고. 응? 후회는 안 합니다. 오늘이 있으니까 후회는 안 하죠. 처음에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그때 왜 뭐 때문에 결혼을 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쭉 살아오면서 오늘을 보니까 내가 그때 결혼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같이 이 아미를 이렇게 구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모든 게 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정말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저도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제가 저를 우리 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들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메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메가 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기회가 다 식전 좋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벌써 SB 됐다고 기회 오고 PT 됐다고 기회 오고 오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다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뭐만 하면 되냐. 아메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한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없다예요. 포기만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고 확실한 와의 아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을 누가 그러대 저희 보고 뭐 10년을 그거 우리 못해요. 대학교도 뭐 대학교 시험 본다고 1년 거의 집중해도 1년 끝나고 나면 못하잖아요. 아메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3년만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 딱 2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몰입을 그다음에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수입이 늘어나는지 알고 그다음에 내가 후원한 파트너들에 대한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그 3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정말 3년이란 기간을 여러분 스스로 와의 아메이를 다시 점검하시고 한번 정말 몰입해서 펜코아도 쓰시고 미팅에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다이아몬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어야 돼. 왜 스폰서들은 믿어요. 여러분 믿는데 본인이 스스로를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한번 집중해서 3개월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6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단에 세레그를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세레그가 들어가는 QM에 또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걸 집중해서 1년을 끌고 나가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직구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너무 재밌는 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핀을 내가 뭐 2계단, 3계단, 1계단씩만 올라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계단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년 6개월 남았네요. 그죠? 저도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제가 1년 반 만에 아마 에메랄드 같은 거, 화한더스 에메랄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그 직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되세요. 네, 리더님들 정말 3월은 무조건 도전입니다. 3년 집중으로 우리 모두 고 직구 고 삿포로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칠게요. 마지막 구호는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마지막 구호는 3년 집중 고 삿포로 고 직구. 아시겠죠? 네. 네. 준비. 구호 준비. 야. 고 시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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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